최고 사령관과 병사. 세계의 그 어느 군 역사를 더듬어 봐도 이는 언제나 명령하고 복종하는 군직 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돼 왔습니다. 하다면 우리 병사들을 자신의 살부치처럼 또 혁명 동지로 여기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 땅에서 최고 사령관과 병사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 저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쉼없이 이어가시는 화손길 천만리에 수놓아진 사랑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현철호 기자의 얘기를 이 무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민군대 후반 가족들에 대한 취재차로 황해남도 해주시에 내려갔던 저는 취재 과정의 뜻밖에도 하나의 가슴 뜨거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한 평범한 항공육전병과 하신 약속에 대한 감동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격정 속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저는 이 위대한 사랑의 새 전설을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충동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15일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육전병 부대들의 훈련을 몸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항공육전병들의 능숙한 전투훈련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영맹한 저 모습들에서 우리 군대의 백승의 싸움 본때와 강력한 기상이 그대로 안겨온다고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이 정치 사상적 각오가 매우 투철할 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감 높은 평가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항공육전대 전투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역사의 길이 전할 뜻깊은 화폭도 남기시었습니다. 화염 짙은 화선의 병사들과 함께 계시며 슬기와 영맹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영장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러며 온 나라 인민이 격정으로 가슴 젖어 있던 그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해주시 연양동에 살고 있는 인민군대 후반가족 김혜영 여성이었습니다. 보도를 보려고 텔레비전에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항공육전병 군인들이 훈련을 지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감하고 씩씩한 항공육전병들이 훈련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항공육전병이라는데 혹시 하는 생각에 텔레비전을 보는 과정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항공육전병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참가하지 않았을까? 혹시 기념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곳보이 처소에 자식을 세운 어머니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원, 꿈만 같은 그 소원이 정말로 현실로 되기를 바라는 애타는 기대감과 혹시나 하는 아쉬움이 그날 김혜영 여성을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생토록 고대하고 열망하는 그 시각에, 영광의 그 자리에 김혜영 여성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항공육전병. 하다면 그 무시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 병사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항공육전병 윤일동입니다. 2024년 3월 15일 분할 불의의 훈련 명령을 받고 수송기에서 강화한 항공육전병들 가운데는 복무연한이 아직 얼마 되지 않는 윤일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뜻하지 않게 맞다던 이 세찬 기류의 영향으로 해서 그는 투하지점에서 오지간히 벗어난 험한 산골짜기에 홀로 내리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뜻밖의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시에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이미의 전투 정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었던 구였던지라 그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낙하산과 무기 장구리들을 규정대로 갖추고 지체 없이 목적지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뜻밖에도 산 너머 멀리 집결장소 쪽에서 울리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윤일동부의 귀전에 울려왔습니다. 혹시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훈련장에 나오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순간 불시의 심장이 엎은 것을 의식하며 군은 다시 목적지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나깨나 거대한 영광의 시각, 군무생활의 나라, 언제나 뵙고 싶고 달리고 안기고 싶었던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한 생에 다시 없을 영광의 시각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금시 눈물이 솟구쳐 올랐지만 그때 그는 정주먹을 부르짖고 달리고 떠달렸습니다. 두 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도 못하고 굴고 뒹굴면서 달리기를 구걸마. 그때 그는 자기가 어느새 산기슭 도로에까지 내려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멀리서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달려온 것을 뛰어본 윤일동무가 다급히 길섭으로 비켜서 정주의 고수경례를 올리는데 무슨 영문인지 한 대의 승용차가 그의 앞에서 멎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참으로 꿈만 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글쎄 승용차의 차창이 내려지더니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윤일동무를 몸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이것은 너무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때 그는 한순간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자신을 다잡은 윤일동무가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인사를 올렸는데 목매어 올리는 그의 인사를 따뜻이 받아주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에게 어디에 떨어졌댔는가고 이렇게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착지 장소를 가르쳐 드렸는데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를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그러니 기념사진을 못 찍었겠다고 이렇게 조용히 내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사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왈칵 솟구쳐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총을 잡고 조국보의 초소에 선 그날부터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고 떠오르보던 영광의 순간을 끝내 놓쳐버렸으니 그때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기념사진은 찍지 못했어도 그토록 뵙고 싶었던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직접 몸 가까이서 만나 뵙는 최상의 영광을 지녔다는 생각에 그때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격종의 눈물을 흘리는 윤일동무를 바라보시며 어디 상한 데는 없는가고 다시금 다정히 물으시던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상한 데가 없다는 그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그럼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런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채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정말이지 꿈만 같이 찾아온 영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하기의 목적지에 돌아와서도 경리하는 총비서동지를 만나뵌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부대 지휘관들도 전우들도 처음에는 그의 말을 선뜻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기는 본인 자신도 자기가 꼭 꿈을 꾼 것만 같았으니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각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은 조국수의 화손길에서 맺으신 평범한 병사와의 그 약속을 지키시려 커다란 심려를 기울이고 계시었으니 그날 훈련장에서 돌아오실 때 기념 촬영에 참가 못한 아쉬움으로 울먹이던 그 병사의 모습을 잊지 못해 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자신께서는 그와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이런 사랑 어린 말씀을 주시면서 항공 6.0의 모두를 평양으로 불러주시는 크나큰 운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훈련장을 떠나 부대로 기대할 준비를 다구치고 있던 항공 6.0들은 평양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사이어 요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욱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구두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기념 촬영에 참가 못한 항공 육전병들 모두를 친히 당주학년의 본부 총사로 불러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또다시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훗날 윤일동무가 고향으로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그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보며 우리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떠불렀습니다. 그런데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우리 병사들에게 따뜻이 답례를 보내시던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뜻밖에도 맨 앞줄에 서 있는 저를 몸소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너무도 감격해서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격정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저의 등을 정답게 두드려 주시면서 이 동물은 자신께서 훈련길에서 만났던 동물하고 몸소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투원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꿈에서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가정에 차렸다고 생각하니 정말 야 온수님의 사랑은 하늘 끝, 이 나라 끝에까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평범한 병사와 하신 이 사랑의 약속, 정말 최고사령관은 언제나 헌신과 로고의 우임만 걸머지고 병사들은 기쁨과 영광만 누리게 되는 이런 약속의 세계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에 또 있어 보았습니까? 진정 오늘도 조국의 천리방선 초소마다에 태어나고 있는 이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속에서만 꼽혀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전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최고 사령관이 있다는 불변의 신조를 지니시고 평범한 병사들과 한 약속도 그처럼 소중히 새겨 안으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를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셨기에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서 최고 사령관과 병사라는 이 관계는 단순한 군직 관계를 초월한 뜻과 정, 생사를 같이 하는 혼연일체 관계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의 신임과 배려에 의해서 48살의 혁명의 군복을 입고 작가대열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이런 장편 소사시들을 짧은 기간에 창작해서 내놓을 수 있는가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이 작품들이 과연 나의 것이던가 하고 새삼스러운 감회에 젖곤 합니다. 저는 그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창조하시는 거창한 변혁과 사변들, 그에게서 이 세월에 수놓으시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운문으로 남기는 한낱 기록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동선 동지는 지난 기간 인민상 기관 작품 장편 소사시 태양의 하늘을 비롯해서 우리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성을 격조 높이 노래한 그런 장편 소사시들을 많이 창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모처럼 TV 무대 위 초청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고 이 소사시집이랑 취재수첩이랑 다시 다 펼쳐봤는데 미처 고르질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엔 우리 시청자들 속에 널리 알려진 그 장편 소사시 사랑의 리영장을 쓸 때 그 유다른 체험에 대해서 좀 들려줬으면 합니다. 예.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27마력밖에 안 되는 작은 목선을 타시고 장제도를 찾으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던 그때 2012년이었을 겁니다. 예, 옳습니다. 예. 그때 저는 온 세상에 충격의 대파문을 일으킨 그 장제도로 직접 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댔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엔 가볼 수 없었다 그 말입니까? 예, 예. 제가 군복 입은 작가가 된 이후인 2017년 그때야 선방어대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2017년이면 동서의 모든 섬초소들이 희한하게 전변돼서 천도개벽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생겨날 때가 아닙니까? 예. 저는 바로 그 천도개벽의 역사를 소사시에 담자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연합부대를 취재하는 과정에 저는 미처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2017년 5월 5번째로 장제도를 찾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거기 새로 설치된 바닷물 정제기 운영 정령에 대해서 려해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물맛이 시원하고 달다고 밥맛도 좋고 또 두부도 잘 뗀다는 그곳 군인 가족들의 이야기며 또 무태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선방어대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군인들을 몹시 부러워한다는 그곳 지휘관들의 그 얘기도 들어주시면서 정말 기쁘다고 만시름이 놓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신 게 아니라 동서의 모든 섬 구분대들의 바닷물 정제기를 다 놔주자. 그리고 해안가 구분대들에까지도 다 놔주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저는 흥분으로 이 가슴이 그저 막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생각들 해보십시오. 섬에서 물고생을 하는 거야. 없는 일로 숙명으로 여겨왔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꿔주셨으니 이것은 천도개벽 후에 이룩된 또 하나의 천도개벽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깊고도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는 제가 선방어대들을 직접 취재하면서야 알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2016년 11월 마합도 방어대를 찾으신 때는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들 섬에 어떤 영광과 행운의 시각이 다가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마합도 참모장은 그저 군단 지휘부 일꾼들이고 꽤도 일찍 떠나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에다 대십시오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그때가 아마 썰물 때였던 모양입니다. 예. 예. 물이 다 쪄서 부두에다가는 이렇게 배를 댈 형편이 못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마합도 참모장이 배를 이렇게 안내하고 도래구 위로 막 뛰어가니까 웬일이겠습니까? 글쎄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배 위에 서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마합도 참모장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마합도 방어대는 하고 용접복으로 채 끝내지 못한 채 울음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거시경례를 한 채 울고 서 있는 전사에게 감내 인사를 보내주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사다리도 없이 배를 내리셨습니다. 그러시곤 이렇게 듬성듬성 솟아있는 굴바위들을 건너짚으시면서 기슭으로 향하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우죽비죽 험상하게 생긴 굴바위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거리는 한 미터 반 정도 됐고 그 사이로는 차디찬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었답니다. 수행원들이 너무나
난처하고 당황해서 어쩔 바 모르던 순간에 마합도 참모장이 불쑥 그 두 바위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똑 버티고 선 채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여길 디디십시오. 여길 딛고 넘어가십시오. 하고 말씀 올렸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이러지 말라고, 감기 들겠다고 빨리 물속에서 나오라고 이러시고, 수행원들이 겨우겨우 마합도 참모장을 물속에서 붙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손금 바위를 건너뛰신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또다시 그 험한 굴바위들을 건너서 기슭으로 가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기슭에 내려서셨을 때 마합도 참모장이 또다시 달려갔습니다. 막 울면서. 그리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아뢰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길이 험합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자신의 한 몸을 내대시면서 사생인 결단으로 이어가신 혼신과 러거 속에 천도대백이 이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날도 아담하게 꾸려진 병실이며 세목장이며 취사장, 어디를 없이 속속들이 다 솜을 돌아보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시던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문득 물으셨답니다. 물은 어디 걸 먹는가고, 우물물을 먹는다는데 물량은 어떤가, 또 수질은 어떤가, 하나하나 다 려해하셨답니다. 그 시각에 바다같이 깊으신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자리 잡았는지, 그이께서 얼마나 무겁고 아프신 마음을 안고 섬을 떠나가시는지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답니다. 예. 그때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는 그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갈리도 전초기지를 찾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다르켜보면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작은 목선을 타시고 장제도를 찾으셨을 때 우리 모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그 목선도 아니고 가랑잎 같은 고무단종을 타시고 날바다를 헤쳐오셨으니 갈리도 병사들은 오기 막혔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육지의 구분대들을 찾으시면 우리 군인들이 그저 막 기뻐서 동동 발을 구르면서 최고사령관 동지 기다렸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갈리도에선 달랐습니다. 거무단정에서 내리시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뵙게 된 갈리도 군인들은 최고사령관 동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 여기 왜 오십니까? 하고 안타깝게 아뢰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엄하고도 외람된 인사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멩이를 던져도 맞힐 만한 그 거리엔 적의 서굴이 있고 거기선 원수의 포대경이 시시각각 우리 전처기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것을 찾으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 메마른 바위섬에서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고 하시면서 산둥성에 있는 우물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네. 그때고 제가 취재하러 갈리도에 갔을 때 보니까 우물이 그저 아찔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니까 두레박은 이렇게 머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푸기조도 못할 정도로 물량이 적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예, 그나마도 물이 희뿌했습니다. 예.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빨리 두레박을 끌어올리라고 물맛을 좀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이 물을 좀 담아가지고 끌어올렸는데
그에게서 이렇게 두리박을 잡아당기시려고 하시는 순간에 군단 정치원 동지가 안 됩니다 하면서 꿀꺽꿀꺽 단숨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자신께서 드실까봐 두리박을 말끔히 다 비워버린 전사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물맛이 어떤가고 물으시고 보나마나 이 물을 먹으면 배앓이가 심할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이때 군단장 동지가 나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군인들이 처음 마실 때는 도로 배앓이를 하긴 하지만 한 2달쯤 지나면 적응돼서 이롭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 말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한 2달이면 적응된다고 하고 조용히 내쉬다가 우리 병사들은 조국의 이 외진 섬을 지켜서 물도 없는 이런 데서 청춘을 바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법에 같은 애국자들더러 아무 물이나 먹고 익숙대라고 할 수 있는가? 병사들이 물에 적응되게 할 게 아니라 물이 병사들에게 적응되게 해야 한다고 준절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제가 만나보게 된 군단 지휘부 지휘성원들 누구나가 다 눈물 머금고 고백했습니다. 섬에 들어갈 땐 어떡하든지 명심해서 자기들이 먹을 물만은 배에다 싣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군단장 동지와 정치원 동지가 자기들이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죄책감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니라고, 나는 그저 섬을 개변시켜 주었으니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았지 섬에서 물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뜨겁게 자책하셨다는 게 아닙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 어느 군대에 이런 군용도자가 있습니까? 외진 섬에서 누가 보건 말건 조국이 맡겨준 처소를 지켜가는 군인들은 모두가 혁명가 애국자들이라고. 섬 처소는 무태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혁명의 진지이며 군인들의 삶은 당의 피줄과 이어져 있다고 하시며, 정그리워 목마른 섬 처소 병사들의 가슴 속에 육신의 정을 가득 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하건만 섬처소 병사들을 위해 기울이시는 사랑과 헌신에 바다난 그 끝을 몰랐으니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섬처소들의 바닷물 정제기를 설치해 줄 곳을 발기하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로고를 바치시며 온갖 심려를 기울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귀중한 문헌 자료들을 내려보내주시고 바닷물 정제기 개발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시제품 정제기를 빠른 기간에 개발해냈을 때에는 나라 일에 그 바쁘신 속에서도 시제품 정제기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실장 선생이 첫 정제기 물을 고배에 뜨고 올렸는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선수 물맛을 도와주시고 이 물이 바닷물 정제기에서 나온 물이 정말 나오는가, 신독센 물보다 낫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때 그토록 만족해 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우리 과학자들은 총비서동지 씨야말로 우리 병사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친오보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물이 달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속으로는 그때 내가 우리 집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선방호대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보다도 내가 국물을 마시고 너무나도 쇠약해졌댔고 또 배탈도 많이 만났다면서 마음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 마음의 동료는 다 날아가고 우리 어머니 이젠 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물을 먹고 훈련 잘해서 꼭 군사복무 마지막까지 끝마치고 어머님께 떳떳이 들어서갔습니다. 이런 결심도 많이 다졌습니다. 우리가 중대예술소속공연에서도 그런 대목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중대 군인 모두가 그 예술소속공연 그 물이 나옵니다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물이 나옵니다 하고 하는데 모든 성원들이 매일이다시피 공연하는 우리 중대예술소속공연이지만은 매일과 같이 우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후에도 경리하는 원수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선방하대 군인들이 그 신선한 물고기를 맛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운정호 배를 보내주시고 추운 겨울날에도 신선한 남새를 급식시키도록 해주기 위해서 언시를 짓도록 해주시는 이야기, 해마다 소리면 남방과일, 수박, 진짜 원수님의 사랑을 껍잡고 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정말이지 섬초소 군인들과 해안가 군대 군인들에게 있어서 바닷물 정제수는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대로 가슴마다에 흘러드는 어버이의 뜨거운 정이었고 또 섬초소와 당주항 뚜락을 하나로 이어주는 핏줄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을 위해서 바치신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어찌 바닷물 정직에만 깃들어 있다 하겠습니까? 예. 우리 병사들이 추울세라 더울세라 또 앓을세라 상할세라 보살피신 어버이 사랑의 이야기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 나라의 천리방송 처소들마다 그리고 수도의 어만세대 살림집 건설장과 124연대기가 휘날리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어디에나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길에서 만나게 되는 장령 동지들, 군관 동지들 누구나가 다 정말 성수가 나서 순병내기로 자기 부대에 깃든 최고사령관 동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 마치고 자식들이 아버지 자랑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 그 모습을 저 바라볼 때면 정말 혈맥으로 혈연으로 이어진 이 강철의 대호 속의 한 전사로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노래하는 시인이 된 무한한 행복과 자부로 인해서 제 가슴이 정말 막 뿌듯해짐을 느끼곤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저는 잠자던 이 가슴에 이 심장에 크나큰 활력을 부어주셔서 강군의 군인으로 강국의 시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경의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동지께 이 나라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다 담아서 감사의 경례, 맹세의 경례, 축원의 경례를 삼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병들은 세계를 굽어보는 강국의 군인된 무한한 긍지와 영예를 안고 이 세상 제일 강하시고 자애로우신 자기의 최고 사령관에 대한 열화 같은 흠모의 정이 넘쳐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쳐진 이 강철의 묘대, 최고 사령관과 전사들의 굳건한 헌연일체, 바로 여기에 강군의 비결이 있고 우리 군대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